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CPU 바꿔야겠다. 아, 아, 확실히 빨라졌구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코이컴TV 코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꿀지방 시간에서 스스로 견적을 짜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견적 짜는 방법만 알아도 어디 가서 나 컴퓨터 좀 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컴잘하리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부품별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꿀지방 시합편 첫 번째 CP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코이컴TV 1타 강사 코쌤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조용. 오늘은 CPU에 대해 알아볼 텐데 과연 컴퓨터에 있어 CPU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줄임말로 중앙처리장치, 중앙연산장치 등으로 불립니다. CPU는 컴퓨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의 뇌로 비유되고 컴퓨터에선 절대 빠져서 안 될 부품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싼 편에 속하고 CPU의 성능에 따라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U 제조사는 AMD와 인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현재 기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인텔 CPU는 10세대 제품이며 곧 11세대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1세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유출된 정보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인텔 CPU 제품 구분법을 알아두시면 11세대도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라이젠 CPU는 현재 4세대 5000번대 CPU가 가장 최신 제품인데요. 가성비로는 3세대 3000번대 CPU 제품도 아직 현역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CPU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네이밍인데요. 인텔은 i3, i5, i7, i9, AMD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으로 나눠져 있고 간단하게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제품으로 갈수록 코어와 스레드의 개수가 많아지고 클럭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개의 코어당 한 개의 스레드만 적용되었고 가격이 비싼 제품들만 두 개의 스레드가 적용되었는데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코어당 두 개의 스레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어는 사람, 스레드는 그 사람의 일할 때 사용할 팔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코어 4스레드면 4명이 각자 팔 하나로만 일을 했던 것이고 4코어 8스레드라면 4명이 팔 2개를 모두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어 개수는 본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4코어 8스레드 CPU는 사무용과 간단한 게임용, 6코어 12스레드는 고사양 게임용, 8코어 16스레드 이상부터는 게임과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현존하는 고사양 게임들은 대부분 6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6코어 CPU만으로도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하고요. 그 이상의 8코어, 10코어, 16코어 등의 CPU는 다중 클라이언트 구동이나 원컴 방송, 영상 편집 등의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코어 개수가 많은 CPU들도 일반적인 게임 성능이 부족하진 않지만 6코어 CPU와 가격 차이가 심한 데 비해 게임 성능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게임용으로만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코쌤이 16코어 32스레드에 5950X로 테스트한 영상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CPU 클럭입니다. CPU 클럭은 앞서 설명드린 코어가 얼마나 빨리 작업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숫자가 높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 클럭에도 IPC라는 클럭당 성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IPC는 Instruction per Cycle의 줄임말로 한 번의 클럭 사이클당 명령어 처리 횟수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클럭이라도 IPC 성능이 높을수록 더 좋은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럭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속도를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특히 게임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라이젠 4세대가 10몇 년 만에 인텔의 IPC 성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라이젠 4세대의 게임 성능이 인텔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CPU의 캐시 메모리입니다. CPU에 내장된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했다가 처리하는 용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의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의 정속량이 많아지고 빨라집니다. 라이젠은 CPU의 구조 때문에 캐시 메모리 용량이 매우 큰 편인데요. 그래서 CPU의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TDP입니다. TDP는 Thermal Design Power의 줄임말로 열 설계 전력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TDP를 가지더라도 실제 소비 전력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CPU에 맞춰서 파워 용량을 고르신다면 TDP보단 실제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TDP를 실제 소비 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표기된 TDP 이상의 열 방출이 가능한 방열 수단을 확보하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열 수단은 CPU 쿨러를 말하는 것이고, TDP가 높을수록 발열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장되는 쿨러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CPU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세 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PU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두 번째, CPU는 두 가지의 제조사가 있다. 세 번째, 비싸면 좋지만 용도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수업료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코바! 여러분, 코쌤이 걷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